소개할 공방은 군덕당입니다. 오금사라는 니료가 주는 느낌은 무겁지만 95mm의 철지입니다. 뚜껑 손잡이도 다이아몬드처럼 그래도 곡선이 들어가서 완만한 백수서시입니다. 육방 석표로 250mm의 넉넉한 용량이고 마찬가지로 오금사로 만들어졌습니다. 200mm의 설화 녹리를 사용한 철구 여의입니다. 아주 산뜻하게 눈이 환해지는데요. 철구 조형 위에 여의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차오 위에 눈송이들이 내려앉은 듯 하얀 점이 콕콕콕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료의 이름이 설화녹리입니다. 밝은 녹색 바탕 덕분에 멀리서 보면 저는 봄의 생명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뚜껑 손잡이도 아주 통통해서 원들로 이루어진 철구의 느낌이 더 잘 살아납니다. 이번에는 허학군 작가의 철지와 똑같은 조형인 설화녹리 철지입니다. 마찬가지로 100mm이고요. 이 차후의 몸통에는 덕, 위지보, 용부진, 덕은 지극한 보배라 써도 다함이 없다 라는 덕에 관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철구여의와 같은 니료로 만들어진 철지인데 소품이지만 두꺼워서 다른 공방의 같은 용량 차오와 비교하면 꽤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 차오와 한번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볼까요? 아버지 차오와 딸의 차오입니다. 허학군의 철지에서는 쫀쫀한 긴장감이 느껴지고 허신재의 철지는 상대적으로 편안함과 여유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같은 차오인데도 작가와 니료에 따라서 멋이 달라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평호입니다. 200mm 용량이고 철사니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빛깔을 가진 수평입니다. 이 차오는 마치 무쇠 주전자 같아서 이대로 불에 차오를 올려서 끓여 먹어도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수평호는 보통 구리 끝에서 느껴지는 예리함이 매력적인데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지니까 느낌이 또 다르게 다가오죠.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물론 불이 끝이 예리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수평호 부리에 비하면 두툼합니다. 소품 차오 중 가장 낮은 조형을 가진 방고여의입니다. 용량은 130mm이고 귀빈니라는 니료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와 몸통 전체에 여의문이 새겨진 방고인데요. 낮고 안정적이라서 굉장히 고전적인 미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차오를 보면 늘 한옥에서 이 차오로 차를 우리는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 조그만 차오에도 니료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두껍게 만든 모습을 보면 허신재 작가의 돌수저라는 별명이 정말 딱 어울리지 않나요? 이 니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흑성이 가득합니다. 철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심심한 차의 맛을 한층 더 다양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길쌍팔방입니다. 200mm 용량이고 석콩리 니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석콩리는 그냥 보면 붉은 빛이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실크가 한 겹 덮인 것처럼 묘한 보랏빛이 도는 게 매력적입니다. 화면으로 이 석콩리의 매력이 다 느껴질지 모르겠네요. 이 석콩리는 다른 니료보다 약 30% 정도 철성분이 많아서 차의 아린 맛을 잘 살려줍니다. 겉에 기름칠을 한 것처럼 윤기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차오에는 진선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참됨,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기운이 8방면에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 차오로 차를 마실 때마다 사방팔방에서 좋은 기운이 나를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차 마시는 시간이 훨씬 더 즐겁겠죠. 석콩리에는 차를 우리면 참 재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린맛 외에 숨겨져 있던 맛도 훨씬 더 잘 드러나거든요.
좋은 의미에서 이게 내가 알던 차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차오를 여러 점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이 석콩리 차오도 한 점 드려보시길 추천합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차오가 등장을 했죠. 이번에는 허신재 작가의 홍은 시리즈입니다. 이 작은 차오들에는 제가 잔재주를 좀 부려놓았는데요. 귀여움이 좀 더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큰 홍은부터 살펴보시면 설화 준이로 만들어졌고 250ml입니다. 이 차오에는 상선 약수 후덕 재물, 지극히 선한 것은 물과 같다. 덕을 두텁게 하여 만물을 포용한다. 마찬가지로 이 덕에 대해서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리즈로 제작한 이 차오는 니료별로 모으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차에 관해 두고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운데요. 이 홍은 역시 바닥에 매력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차를 우릴 때 이렇게 바닥을 들면 도장처럼 허신재 작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소품 차오들에도 야무지게 바닥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은을 시리즈로 가지고 있다면 같은 차를 니료별로 우렸을 때 차오에 따라서 차 맛이 달라지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보석란니는 찬물이 들수록 가죽처럼 반질함이 더해집니다. 저희가 데려와서 양호를 하느라 찬물을 좀 먹였는데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에 훨씬 윤기가 많이 살아나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이렇게 대나무와 새의 모습이 도각이 되어 있고요. 몸통에 비해서 출수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출수도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청동리로 만들어진 홍은은 오금사처럼 묵직한 멋이 있는데요. 이 소품 홍은들에는 모두 같은 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참차 창락 무 다죽, 바로 들쑥날쑥한, 또 많지 않은 대나무인데요. 이 뒤에 새겨져 있는 각들처럼 소박한 정원이나 어떤 여유로운 풍경을 묘사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눈에 띄는 이 밝은 노백리 차오. 이렇게 밝은 차오는 필연적으로 찬물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상아색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차가 차오를 넘치지 않게 물을 담고 잘 양호를 해주시면 이 백리의 밝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물이 들어야 차오가 예뻐진다는 사실 아시죠? 찬물로 차오를 잘 길들이고 싶은 분이 이 노백리 차오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백리에 있는 각에서 풍경 모습이 더 잘 보이네요. 이렇게 2부에 나눠서 화학군 작가와 허신재 작가가 소속된 군덕당과 차오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군덕당을 알게 되셨다면 앞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오에 대한 추가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연락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슬기로운 차 생활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